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무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청와대 사법기획비서관을 퇴직한 이후에 기술보존기관 비상임 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정권의 지원을 받는 그런 혜택 속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정여서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도 또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된 만큼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으로 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비서로서 직속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상권 분리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의 직속 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이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은 즉각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을 책탈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에 부역하기 위한 자신의 처신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우리 온 국민들은 잘 알 것입니다. 대법관도 대법관이지만은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에 물가마저도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공공요금에 심지어 버스 택시 요금도 환율도 국제유가도 모두 다 오르는 이 판에 서민들 지갑만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은 스위스에 있는 아이로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 성장을 베낀 그런 경제학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경제정책을 가지고 결국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만 치솟게 만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와서 이념처럼 강조하던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그런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거는 꼼수를 보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분배 정책이 재분배 정책으로 방점만 이동했을 뿐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실험적인 성격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임금만 가속 인상하더니 포용적 성장도 한다면서 세금마저 가속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뻔한 것입니다. 속도 위반 딱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경제정책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크게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뤄낸 자유한국당이 이뤄낸 그런 경제정책을 가지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부 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찰청 인사를 하면서 본청의 경찰청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인사 관례상 자리를 비키든지 자신의 옷을 벗든지. 그런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덜킹 수사에 부실 수사에 온 혜택으로 서울청장에 그대로 위임시켰습니다.
이건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깨끗하게 경찰 조직의 후배들에게 명예를 위해서라도 옷을 벗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이버 차병원 농협 이런 협찬 의혹에서부터 형수 욕질, 그리고 김부선 영화배우와 불륜 의혹, 그리고 조폭 인사와 정치를 같이 한 그 죄가에 대해서 검찰, 경찰은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10년, 20년, 무려 30년 된 사건들의 수사도 다 덜쳐내면서 다 잘하면서 왜 대통령 측근 인사들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는지 촉구합니다. 경제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펩치 내각이라는 당근을 내세워서 민평당과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획 입법 연대를 통해서 입법 독재를 획책해온 문재인 정권이 장관 자리 몇 개를 당근과 미끼로 삼아서 법력던 위성 정당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계획 입법 연대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서 그런 해치 내각이라는 이름을 정치적 블록으로 형성하려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해치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팽신시키면서 대결 정치 구조를 이렇게 조정하려는 시도의 단임 아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와대가 진정한 해체에 이루고자 한다면 장관 자리 몇 개 가지고 흥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정한 해체의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강조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회찬 정의당 대표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회찬 대표의 죽음을 가지고 더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또 면죄부를 가지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더루킹 일당들이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여론조작을 통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그 죄가에 대해서는 허위범 더루킹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길이 특검의 진정한 사명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더루킹 특검 수사가 60일로 종칠 것처럼 특검을 무력화하는데 동조하는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특검법 합의는 60일 정식 수사 외에 30일의 추가적인 연장을 통해서 수사를 더 할 수 있다는 걸 또 분명히 밝힙니다. 섣부른 특검 무용론과 또 특검의 무력화 조치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여야 합의에서 8월 19일까지는 국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더 많이 청취하면서 민생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처절한 몸부림을 이뤄나가겠다는 걸 국민들 앞에 밝게 됩니다. 감사합니다.